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며칠 전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학교 측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위치한 송파중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했으나 학교 측이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중학교 고모군 폭행사건 공대위는 지난 17일 서울시 강동 송파교육지원청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건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송파중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 대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건 당일 가해자인 송파중학교 3학년 A씨는 같은 반 학생인 피해 학생 고모 학생과 말다툼을 벌인 뒤 수업이 끝나고 고모 학생을 2층 화장실로 데려가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모 학생은 뺨, 어깨, 등, 눈을 가격당했으며 이로 인해 안화골 파열 등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장애계는 학교 측에서 이러한 정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추후 대응 또한 미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4교시와 전신 글씨 시간에 2명의 학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4교시 영어 교사와 글씨 담당자는 고모군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교시의 구타 흔적을 처음 발견한 조합교사는 축구하다 공예하다 갇혔다는 가해 학생의 말만 듣고 진료실도 보내지 않고 수업을 마쳤는데 또한 공대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결성했지만 회의에서 사건에 책임이 있는 교사들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강동 송파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가해 학생 전학 조치, 장애 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서를 건네받은 강동 송파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해당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내년에는 송파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사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각 지자체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접근성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2012년 12월에 착공해 지난 10월 준공검사를 마치고 개관을 준비 중인 포항시 북구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복지관 바로 앞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없을 뿐 아니라 복지관 앞 6차선 도로 건너편에서는 입구 쪽으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마저 없어 접근이 쉽지 않을 실정입니다. 너무 불편이 많았어요. 버스선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해갖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버스가 너무 멀리 승강장에 있어가지고 건널목이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무단 횡단을 하려고 보니 차는 너무 싱싱 달리고 이래가지고 건너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인도는 경사가 심해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특히 내려오면서 휠체어를 놓치게 되면 차도까지 휠체어가 굴러 떨어질 수 있어 인사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할 때 부지 매입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유지가 선정해야 되잖아요. 도로 부수랑 저희 부수랑 또 다르니까 이미 이제 그 건물이 들어가기 전에 아마 그 도로는 그렇게 개설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동부서랑 그분은 협의를 해서 이제 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구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할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은 복지관 건립 수립 단계부터 포항시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탁상 행정의 문제점 지적과 장애인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이 제2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에서 입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19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다른 장애인보다 일상의 어려움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김 의원은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이자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들, 우리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보장부터 소득 보장, 그게 제반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입법 대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있어 시행령이나 부칙 등 세세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끝까지 관련법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령이나 제일 안타까운 게 소득 보장에 대한 것, 또 센터를 만드는 것, 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모님들과 채널, 이런 이제 부수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약 44%가 기초연금이 주로 보건의료비에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2%는 기초연금을 보건의료비에 지출한다고 답했습니다. 보건의료비에 사용한다는 대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기초연금을 받은 후 가장 큰 변화는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433만 명으로 기초연금 수급률은 66.6%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강력한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이 발생 확률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과 동상을 예방해야 한다며 75세 이상 고령자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 등 대부분 추위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부는 실내와 실외에서 한파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장애인 미소 나눔 캠페인을 위해 영국 파페라 그룹 블레이크가 첫 내한 공연을 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가 장애인들의 농축산식품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장애인 미소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영국 파페라 그룹 블레이크의 첫 내한 공연인 나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강남구청 소회의실에서는 공연을 진행하는 블레이크의 한국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블레이크는 지난 2007년 앤 소잇 고즈라는 앨범으로 데뷔했으며 영국의 음악 시상식 브릿 어워드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상한 바 있는 실력파 파페라 그룹입니다. 블레이크는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협회와 한국의 농업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협회 홍보대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를 돌며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협회에 좋은 의도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협회 홍기표 중앙회장은 이번 위촉식을 통해 세계와 교류하며 한국 장애인 농업의 발전과 장애인 일자리의 세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제가 늘 꿈꾸며왔던 장애인들의 생산적인 일자리들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글로벌 홍보대사인 브레이크가 브릿지 역할을 함으로써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악스코리아에서 열린 나눔 콘서트에서는 블레이크와 1000여 명이 넘는 관객이 함께 2시간가량 호흡하며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블레이크는 17일 서울을 시작으로 20일 울산, 21일 부산에서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여성가족부와 주식회사 한국PNG가 향후 5년간 매년 5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한부모 가족시설 입소자에게 지원합니다. 여성부는 이번 지원 협약을 통해 한부모 가족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달장애인이 전문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내년 4월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일중학교 내 사용하지 않는 장소를 활용해 특수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3에서 6개월 훈련시키고 재학생에게는 직업체험과 역량 강화 훈련을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 전국장애인 알파인스키 선수권 대회에서 울산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단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울산 대표 정수환 선수는 청각고문 회전 종목에서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밝혔습니다. 용산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며 행정도우미와 복지도우미 총 23명을 모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 5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게 됩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포항도량이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 수진 스님을 초청해 송년회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불자로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새해를 맞이하자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아이들이 몸을 움츠린 채 교문을 나섭니다. 어깨에 짊어진 각양각색의 가방들, 무거운지 이쪽 저쪽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저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걷기가 좀 힘들어서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가방이 2개라. 어린이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가방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가벼운 재질의 가방을 양쪽으로 메고 내용물도 적게 담아야 합니다. 또 가슴 앞쪽으로 묶을 수 있는 띠가 있는 것이 좋은데 뒤로 젖혀지는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 이상의 무게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방을 매라고 하고 있고요. 가방을 한쪽 어깨로 매는 것보다는 양쪽에 동시에 매는 것. 가방의 가장 아랫부분이 벨트 라인보다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 가방의 양쪽 끈의 길이가 다르거나 자꾸 풀린다면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가방을 멜 때마다 움츠리거나 시선이 아래로 향한다면 이미 척추의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방 매는 습관이 좋지 않아서 좋지 않은 자세로 하게 되면은 이게 소아나 청소년기의 어떤 척추 건강뿐만 아니라 나중 이후에 성인의 척추의 변형이라든지 통증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른 자세로 가방을 메고 잘못 매면 아이들의 척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책가방. 기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은지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은 복지TV 박선호 개건 기자가 보내온 사진입니다. 함께 보시죠. 전북의 전자민원 모니터 회원들과 한 봉사단체가 지역 불우 청소년과 독거노인을 위하여 2,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나눔 봉사는 참가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정성을 담아 전달한 연탄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었길 바랍니다. 네, 연말을 맞이해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이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데요. 연말에만 집중되는 봉사활동이 1년 내내 항상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